보조자료 74페이지 이용합시다. 자, 아마 선생님이 예상컨대 최척전이 처음이다 하는 사람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질문도 안 할게요. 최척전을 처음 본다? 기출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기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의 어떤 장대한 스케일감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작품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관련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본 장면은 그 부분일 거야. 그 배에서 피리 소리랑 시를 교환해가지고 서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스토리. 완전히 그래 대하라고 표현해봐도 되겠지. 총 3대여에 걸친 한 민족의, 우리 민족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 작품은 중요성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 바로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유명했던 작품들의 주된 특징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 영웅들이 괴로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도술로라든가, 그치? 말도 안 되는 힘으로 이겨내.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치? 어셈블하면 다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서 막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쪽이었는데 최척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뭐예요? 범인이라고 해보지? 이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족이 바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품 속에서는 임진왜란이라든가 또 정유재란이라든가 또 병자호란이라든가 같은 다양한 고통들을 겪어요. 이때의 범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민중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또 방금 봤으니까 얘기를 해보자. 방금 봤던 토막은 그거를 사실주의 극의 형식으로서 있는 그대로 또 선생님 자꾸 똥꼬치 젖은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만 이 사실주의 극의 느낌이 딱 맞다고 생각해서 맞춰서 쓰는 말이야. 딱 그 느낌이거든. 근데 이 작품은 고통스러운 삶일지언정 어쨌든 고전소설이잖아. 이걸 어떻게 끌고 간다? 행복한 결말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앞에서 봤던 작품이랑 분명히 다른 결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품의 구조가 좀 복잡하고 스토리가 굉장히 장황하고 길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수은특강의 이 장면을 본다고 해서 최척전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작품의 전체 줄거리 긴 버전을 좀 보고요. 어떤 스토리, 지금 내가 최척전이 이 작품에 우리의 연기 작품으로 등장을 했다 치면 내가 보는 이 장면은 어디서 나왔던 부분이고 어떤 전체 흐름상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 챕터라구나 라는 걸 캐치하고 가면 좀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내용 보자. 남원에 사는, 참고로 남원이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춘향이의 고향이 그치? 남원이죠. 아무튼 남원에 사는 가난한 유생인 최척이 있습니다. 자, 인물 옆에 써보도록 하자. 최척이 있어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정상사의 친척인 오경이 창틈으로 최척을 엿보게 됐고 그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서 보내게 됐고 그들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됐고 최척은 아버지를 통해 구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경의 어머니인 심씨는 최척이 가난한 이유로 구원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오경은 어머니를 설득하고 마침내 둘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자, 최척과 오경. 지금 일단은 이 작품 속에 혼사, 장애, 화소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 착각할 수 있겠지? 요때 혼사장애 요소는 이 뭐라고 해야 돼? 금전 문제라고 해야 될까?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가난한 이유로 오경의 집안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 오경이가 적극적인 대시와 설득을 통해서 최척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성공하는 거야. 참고로 이런 식으로 혼사 장애화소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또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더 있잖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작품. 고전소설 하면 첫 번째로 배우는 그 작품. 이생주장전. 금오신화가 딱 그 코스잖아. 그치? 혼사 장애 다음에 각종 난으로 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죠. 네. 혼사장애 요소가 말 그대로 결혼의 장애를 받는 이야기. 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으면 혼사 장애화소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이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발목이 잡혔지만 이겨낸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여주라고 쓸게. 여주의 뭐예요? 주체성과 적극성이지.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전의 고전소설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둘 다 서로를 사랑했는데 이때 오경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굉장히 특징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난 저 남자가 좋아요. 난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날 좀 내 얘기를 들어봐줘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시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추진하고, 그리고 참고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자, 아무튼 계속 읽어갑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척은 의병으로 참전을 해서 혼인 날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데, 자, 약혼을 했는데 두 번째 가난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던 거야? 전쟁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약혼 약속은 받아놨는데 국가에서 징집 명령이 떨어진 거야. 자, 중국 명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는 명나라를 도와드려야 된다. 자, 다 나와 해가지고 끌려가는데 어쨌든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최척네 집안에선 최척이 나간 거지. 근데 나가기 전에 약조를 해요. 우리들은 꼭 결혼하자.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좋아. 이 핸드폰을 Z 플립으로 사서 반으로 딱 끊어. 그래서 너 반쪽, 나 반쪽. 오케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맞춰보고 확인하자라고 한 상태에서 오경은 당연히 제발 잘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있고, 최청도 어쨌든 간에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돌아가야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근데 문제는 의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제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온단 말이야? 그럼 뭐겠어? 죽었나? 싶은 거겠죠. 이때 심씨는 오경을 부유한 양생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오경은 최척을 기다리고 결국 최척과 혼례를 치릅니다. 되게 단단하게 써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스토리가 장난 아니에요 원래. 이 그러니까 심씨가 이 둘 사이 양생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약혼을 잡고 있더니 역형이가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 버팅겨버려요. 버팅기고 있는데 최척은 최척 나름대로 어떻게든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는데 전쟁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빠진 거야. 지금 80kg대 북형쌤이 갑자기 50kg대가 돼서 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봐. 딴 사람 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딴 사람 같은 줄을 모르고 처음에 오경도 최척을 몰라보는데, 최척이 가슴에 품고 있던 어쨌든 플립 반쪽을 꺼내서 이거 아니요 라고 말해서 결국 확인해가지고 다시 결혼해 이르게 되죠. 자, 어쨌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즉 가난과 전쟁을 이겨내고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계속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맏아들인 몽석이까지 나왔죠. 그리고 아들인 몽석이라는 인물까지 나게 됩니다.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맞춰볼까요? 최척, 오경, 몽석.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참고로 몽석의 손자까지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합니다. 다음, 이때 정유재란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전쟁 얘기를 잘못 드렸네. 임진왜란 때문에 나온 거였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다시 또 뭡니까?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나고 정유재란 나고 병자호란 나고 이지. 자, 정유재란 했어요. 이때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 오경, 몽석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또 전쟁 때문에 이들은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최척과 오경의 부모님들과 최척과 오경과 몽석이 다 찢어져요. 서로 다 찢어져요. 그런데 왜구가 물러간 뒤에 돌아온 최척,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또 살았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어.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막 불타있고. 그래서 열심히 딱 물가로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시체가 줄비하고 막 죽어 있는 거야.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도 물어보지.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싹 다 포로로 데려가려고 했던 일본인들이 힘없는 노약자들은 대충 처리해서 없애버리고, 뭐 어린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힘쓸 수 있는 사람들과 여자들만 데리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저희 듣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리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먼저 최척은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게 돼. 오해를 하게 돼. 다 죽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절규하면서, 자, 봐봐. 찾아 헤맸지만 당연히 찾지 못하죠. 낙담한 그는 명나라 장수인 여유문을 만나 그에게 의탁해서, 자, 이때 명나라의 장수, 명나라니까 중국입니다. 여유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청탁을 해. 제가요, 이번 전쟁통에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죽기는 좀 그렇고, 제가 전쟁을 겪으면서 통역 사이를 좀 했거든요. 중국말 할 줄 알아요. 오케이? 내가 당신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날 청을 받아주겠어 했더니, 이 여유문도 최척의 됨됨이를 보니까 애가 생긴 거 딱 부러지게 생겨, 말도 똑바로 되게 잘해, 그렇지, 능력도 있는 편이야. 그래서 친구 삼자, 그래 친구 하자 하면서 같이 어디로 가게 돼? 얘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절강성 소흥부에 살아가는데, 한편 오경은 외병 도누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가 배에서 부엉이를 하면서 도누와 함께 장사를 다닙니다. 자, 이때 오경이는 또 참고로 여기다가 오경은 남장을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여자라면 여자로서 욕보인 상황을 염려해서 전쟁 때 미리 대비를 한 거야. 되게 똑부러진 여자지. 그래서 오경도 역시 끌려가서 그냥 일본한테 끌려간 거야. 뭐 다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죽으려고 그래. 막 팔 긋고 막 목 매달고 막 물에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때마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부처님이 나타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버텨. 기다려.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 기다려야 되나? 라고 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일본 상인 돈우라는 사람과 함께 하게 돼. 참고로 이때 돈우 역시 오경이라는 애가 남자는 남자인데 애가 좀 약간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 여리여리한 남자아이들. 그치? 초식남이라고 표현하든가? 초식남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요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상선에 어쨌든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회계 일도 담당 잘해. 잘해. 요리를 맡기도 잘해. 이러니까 좋은 친구네. 너 어쨌든 그러면 너 내 사원하면서 내 개인 비서관 하면서 같이 배를 타고 가자 하면서 일본으로 가게 돼.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돈우와 함께 장사 다닌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참고로 이때 그러면 몽석이는 어디 갔느냐? 몽석이는 맨 처음에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버려진 사람들을 스님들이 챙겨와서 그 절에서 기르고 있었는데 한편 이때 최척의 플러스 최척의 부모님들 있지. 부모들 역시 늙은이들이라 일본 애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도망가면 도망가나 보다 라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두 분이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또 스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 가족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목숨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좀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더니 스님이 그래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절로 같이 가. 근데 여기서 목소리가 응애 하고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 알들만한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면서 혹시 이 시절에 애가 있나요?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우리 애네? 우리 손주네? 오케이? 그래서 이쪽들 역시 어디? 조선 땅에 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중국, 일본, 조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로 펼쳐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야기가. 그지? 전체 스토리 좀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를 생각해줘. 내가 만난 장면이 어딜지 확인을 앞으로 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잠깐만 이 얘기하기 전에 참고로 최척은 여유문한테 심지어 자기랑 사돈이 되자는 제안도 받아요. 여유문이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요. 애가 마음에 드는 거거든. 애가 괜찮아. 물론 선생님이 분명히 범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면 제자가인 정도는 되겠지. 오케이? 잘생기고 키 크고 원빈 같은 애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빈 장동건 이런 느낌이라면 데리고 있고 싶을 거 아니야. 결혼을 제안했는데 그때 최척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금지. 당신의 마음도 고맙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나도 알겠는데 나에겐 그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아내가 있고 이 아내를 배반하고 함부로 결혼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최척은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지. 전쟁이 났고 아내와 헤어졌고 난 이미 중국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런데도 거절하고 끝까지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켜. 참고로 오경 역시 끝까지 남편을 만난 날만 고대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중인 거야. 꿈에서 부처님이 그래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고 여유문이 사망합니다. 여유문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최척은 그래 다 죽는 거구나 하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친구인 중국에서 또 친구를 사귀었어요. 송우를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송우가 중국에서 송우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송우가 최척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살래라고 했더니 야, 그 네 능력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럼 나랑 좀 돌아다니면서 살아보자. 세상 유람하자. 너 산속에서 신설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알잖아. 그치?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상인이니까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유람하면서 놀자 라고 제안을 해. 오케이 그럼 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안남으로 가게 돼요.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쓰자. 그래서 안남으로 가게 돼. 참고로 안남이라고 하는 건 베트남을 말합니다. 이때 일본 돈우주 상인이거든요. 상인으로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 안남으로 갔어. 즉 안남에서 만남.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거 이 작품의 무슨 성? 전기성과
우연성이 모두 드러나. 선생님, 우연성은 알겠는데 정기성은 왜 그런가요? 오경이 왜 살아있다고? 부처님이 점지해줘서.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특히 이 우연성은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다만 스케일이 엄청 크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 계속! 여러 해가 지난 뒤 최척은 친구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안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말이 아닌데. 최척이 베트남 쪽 해안에 배를 대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문득 또 한밤중이 되니까 예상감이 불러일으켜져서 이때 최척이 피리를 한 곡 해. 피리 한 소절을 불러. 근데 피리가 너무 명곡이야. 주변에 있는 배들이 온통 이 채척의 피리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리고 아휴 감상하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웬 조선의 시조 없는 소리가 들려. 근데 분명히 조선 말이거든? 잠깐만. 자, 최척의 입장에서는 시조가 들린 것도 희한한데 문제는 그 시조의 내용은 나랑 내 아내만 알고 있는, 즉 내가 아내를 위해 지은 노래야. 오케이? 왜 가수들 보면 그 이적의 다행이다 같은 노래 있잖아. 그치? 아내를 위해 만든 헌정곡. 그게 들려온 거야. 최척은 두근두근 하면서 설마 하지만 어쨌든 내 아내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혹시 이 배 안에라고 했는데 오경이도 밖에 조선서 말이 들리니까 호 하고 봤다가 여보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드디어 해우를 하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래서 결국 해우를 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소재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이 장면은 되게 골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 눈에서 보면 웬 남자 둘이 얼싸안고 진짜로 피눈물 흘린다고 나오거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거든? 좀 어처구니 없을걸? 남자 둘이 껴안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당연히 오경이는 남장을 풀고 머리를 샤랄라 하겠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도누도 깜짝 놀랬고, 이때 송우라는 친구는 도누한테 가서 야, 너 걔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는 그 쫄이잖아. 내가 쟤 돈으로 살게. 오케이? 얘를 오경이를 제발 최척에게 돌려주자 라고 말하니까 도누 역시 나를 쓰레기로 보지 마라. 나 얘 예끼는 앤데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라면 오케이? 당연히 보여주는 게 맞고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지 하면서 두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던 모든 상인들이 돈을 보태줘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 중국에 살림을 차려. 드디어 아내가 만났으니까. 됐지? 오케이. 자, 중국에 살림을 차리고 이들은 중국 항저에 정착해서 둘째 아들인 몽선을 낳았어. 하지만 조선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죠. 그리고 이때 또 몽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이 튀어나와. 오케이. 계속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자, 그리고 이때 중국 항저에 정착한 뒤에 몽선을 낳았게 되면서 십수년간 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이후 몽선이는 장성했고 큰아이가 됐어. 근데 이때 임진왜란 때 조선에 출전한 진위경의 딸 홍도를 아내로 만든다. 스케일이 커지는 게 이제 몽선의 아내는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즉 작품 전체의 배경이 동아시아사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야. 그치? 며느리가 최척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중국인입니다. 확인됐죠? 자, 그런 이들에게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 여기까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중국에서 전쟁이 난 거야. 조선에 있을 때는 조선의 전쟁 때문에 끌려갔잖아. 이번엔 중국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 또 전쟁이 났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최척은 당연히 별 일 없이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얘네들이 이제 각 군에서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통역관이 없는 거야. 근데 통역관이 없는데 얘가 말 좀 해. 3개 국어 가능. 오케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강제 차출돼 또. 늙은 나이에. 할배가 돼가지고 이제 출전을 한 거야. 자, 출전. 최척은 가족과 또 이별했어. 그래서 갔다가 결국엔 또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지만 또 포로가 됩니다. 세 번째 이별. 자, 이번에도 그래서 결혼했다가 요 뒤에 스토리 그냥 이렇게 이어갑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의 상태가 되는데 이때 포로로 갇혀 있었을 때 또 우연성이 발동되죠. 한편 아까 전쟁 때문에 연합군이 결성됐다고 했었지? 연합군이 결성됐었을 때 장성한 몽석이, 원래는 응애 때 했던 애 몽석이가 이제 애가 큰 거야. 여기서 10주년을 살았으니까. 그렇지? 애가 커서 명나라 구승했던 포로 수용소에서 명나라 청병으로 강원림을 따라 조선에 출전했다가 역시 후금의 포로가 된 마다네 몽석과 극적으로 제외한다. 이렇게 몽석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유 내가 이 나이에 한세 옆에 보니까 몇 살, 한 10대 살 되는 아이가 보여. 그래서 아이고
왜 첫째 아들이 살아있으면 딱 자네나만한 나이인데 했더니 아이고 어떤 일이 벌인데요. 자네 이름이 뭔가 저 몽석인데요. 어? 몽석이라고? 너 혹시 왼쪽 엉덩이 쪽에 붉은 반점 없니? 네 맞는데요 아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둘이 만나요. 또 만났어. 자 몽석과 제외했으니까 이제 돌아와야죠. 부자는 함께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또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탈출해서 어디로 간다? 또 조선으로 가.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을 인편을 통해서 참고로 자기는 저기 중국에다 집을 다 차려놨잖아. 그치? 살림을 다 차려놨으니까. 오경과 몽선이가 있는 집안에 전보를 치게 되고 이 전보를 받은 이 가족들은 몽선이와 홍도 며느리지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고구로 돌아요. 이것도 스토리가 긴데 그냥 일단 패스. 다 얘기하면 끝도 없어. 돌아와서 일과 해외에서 단란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모두 해후하게 된다. 모두가 다 만나면서 행복하게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길죠? 스토리가 긴데 일단 선생님이 긴 스토리를 알려드린 이유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척전은 아주 빈번하게 기출화되는 작품이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의 특성과는 다르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의 스토리는 단순히 이들만의 스페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바로 이 더미기로 불렸던 이 사람은 결국에 누구야? 우리 민족의 처참한 삶의 과정이지. 단순히 그들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을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어떤 의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문을 조금만 읽을 건데 지문을 읽는 이유는 지문의 스타일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일 뿐이지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린 다 알잖아. 그치?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조자료 앞부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실려있죠. 가봅시다. 4월 보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물은 비달결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했다. 밤이 깊어가며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옅은 안개가 물이 어리었으며 뱃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배경을 묘사한 거죠. 이때 이 배경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애상감을 불러일으키고 참고로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동원한 것도 확인됐을 겁니다. 보이죠? 굳이 안 짚어도 되지. 이때 일본인 배에서 웬 연불 소리가 들려오니까 자기의 처량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최척은 행장, 짐에서 피리를 꺼내서 몇 곡 불어서 회한을 풀었지. 근데 이때 이 피리 소리 때 피리 소리가 너무나 애절한 나머지 사람들이 뱃사람이 놀라서 다 잠에서 깰 정도였고 가만히 그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경이 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일본 쪽 배에서 조선말로 칠원절구의 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요 얘기 자체는 그치? 뒤에 나오니까 그냥 쭉쭉 가자. 시 소리는 처절해서 원망하는 듯 호소한 듯 했죠. 근데 최척은 그 시를 듣더니 피를 땅에 툭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실성한 사람처럼 멍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학천이 물어봅니다. 어디 안 좋은 데로 좀 있어? 최척은 말을 하고 싶은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 그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 아내의 시를 들었으니까 시간이 흐른 뒤 최척이 말하죠. 조금 전에 저 배 안에서 들렸던 시구는 바로 내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이지. 게다가 시를 읽는 소리마저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하단 말이야. 혹시 내 아내가 아니야. 어떻게 내 아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겠니? 저기 일본 사람 밴데, 그치? 이어서 자기 스토리를 쭉 풀어줍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하죠. 그 가운데 두 홍이 있습니다. 자,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여러분도 혹시 내신대 밑에 최척전을 배운 사람이라면 맨날 나오는 그 장면인 거 알 거야. 두 홍. 자, 하나의 사건이야. 자, 사건 하나를 만났어. 사건의 내용은 뭐죠? 일본인의 배에서 들려온 조선의 노랫소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두 홍이라는 사람은 젊고 용맹한, 즉 뭐라면 쉽게 말해서 직선적인 타입이라는 거야. 생각나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사람. 그치? 그걸 직접 지시로 보여줬어. 그래서 말을 듣더니 내가 가서 알아보겠어. 나한테 맡기시오. 해서 나갑니다. 근데 옆에서 학천이 저지하면서 말합니다. 깊은 밖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이 동요할까봐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보아도 늦지 않을 것일세. 자, 옆에서 학천이 오케이? 지금 소란을 피우는 일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치? 지금 온 세상이 전국 상황인데, 전쟁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중국의 배인데, 그지? 일본 배에 들어가서 하면 지금 오히려 또 큰 트러블이 국가적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렇지? 참자라고 했어. 자, 그런데 선생님 이 장면에 중요한 강조하는 건 이거야. 지금 이거 하나의 사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다르지. 뭐가 나왔어?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집중. 그때 이 차이점을 드러내는 자, 이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의 차이랑 일맥상통하잖아. 두홍의 성격을 나타내줄 때는 젊고 용맹하다고 누가 직접 말해줬어? 서술자가 직접 말해줬어.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지? 직접 제시라고 말하는데, 학천의 성격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지? 그 사람이 하는 대사를 보고 알았어. 지금은 한밤중이고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합시다 라는 대사를 했거든요. 이거 무슨 제시를 한 거야? 간접 제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 요소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오케이? 일단은 읽을 때 이런 것들은 항상 신경 쓰면서 읽자. 자, 그래서 아침이 됐어. 당장 뛰어갔지. 조선말로 물어봅니다. 혹시 조선 사람 아닙니까? 조선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오경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가 조선국조인데다가 평소 익히 들어왔던 것과 흡사했잖아. 나도 모르게 시를 읊었고,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 조선 목소리를 듣자마자 뛰어나왔고, 두 사람은 끌어안고 백사장에 뒹구기 시작했어. 봐봐, 여기서 우연성 드러난다는 얘기 보이시죠? 아까 선생님 우연성 잡아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서 눈물이 끝나자 피가 흘러내려서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 두 나라의 뱃사람들은 구경합니다. 근데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 알았지. 왜냐? 오경은 남장한 상태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걸 알게 되고 사람마다 돌아보면서 기이한 일이다,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되는가, 서로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학천은 도누를 만나 백금 3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라고 했지. 근데 도누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한 지 4년째인데 그의 고운 마음씨를 사랑해서 비록 내 수하지만 나는 얘를 자식처럼 생각했다. 나는 참도가 치지 않는데 정말 미안한데 여자인 줄 몰라서 그랬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감동한 일이지. 나 역시 목석, 나무나 쇳덩이 같은 감정이 없는 광물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받고 걔를 파느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돈을 은자를 꺼내가지고 전별금을 줍니다. 그래,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그동안 즐거웠다. 이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이제 이거는 누구냐 이름 까먹었어. 누구였지? 도누 얘기죠. 아, 드디어 우리들은 이야기 헤어지게 되는구나. 자, 내가 만약에 그들을 막는다면 하늘이 날 미워할 것이요, 잘 가시오 사우여 하면서 사우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사우는 이 오경이의 일본에서의 이름입니다. 오경도 감사를 표하죠. 감사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이한 일이 있냐면서, 그치? 찾아와서 기부금 주고 가고. 그래서 학천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방 안을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두 사람이 살게 만들어줬고, 됐어? 그리고 이제 하나의 소원이 이뤄지니까 또 다음 소원이 생각나는 거지. 우리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도 살아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나타날 겁니다. 참고로 그 뒷페이지 보면 수능특강 지문에는 없는데, 선생님 아까 엉덩이에 빨간 반점 이런 얘기 내가 드립친 거고요. 여기서 이 얘기 나갈 겁니다. 이번에 낳는 아들도 등에 붉은 사마귀가 있을 것이로다 하면서 몽석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질 거야, 그렇지? 그리고 참고로 이게 결정적인 배경 단서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부자간임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홍도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장면 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쭉 얘기가 나오면서 작품의 결말 부분이 나오고 올 거고요.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한 챕터만 읽을게. 이 작품의 엔딩 부분. 남원 부윤이 이 이야기를 상소로 올리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들이 같이 함께 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든 결과를 보여준 거야. 조정에서는 최척에게 특별히 정헌대부라고 하는 직위를 가자, 그치, 풍계를 올려주고, 그의 아내 오경을 정렬 부인에 봉하지. 이후 2년 후에 몽석과 몽선이는 모두 묵과에 급제를 했고, 몽석이는 나중에 호남 병마절도사까지 갔고, 몽선이는 해남 현감이 됐고요. 이때까지 최척 부부는 모두 살아서 아들의 영광스러운 봉양을 많이 받았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다 하면서 후일담 형식으로 작품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참고로 후일담이라고 하는 건 고전소설의 또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공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아들이나 딸들이 어떻게 잘 돼서 어떤 봉양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스토리 구조를 일단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그 필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으니까, 작품이 긴데 그 얘기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중국, 일본, 조선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백두산까지 튀어나오는 장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 드라마 같은 작품 최척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됐죠? 고생하셨고요.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75페이지에 최척전에 또 다른 장면 실어놓은 게 보일 거예요. 확인됐지? 자, 최척전 이것도 읽어줘. 읽고 나서 자, 또 넘겨봐. 또 넘기면 보조자료 82페이지 아니지 83페이지 볼래? 어디서 많이 보던 구성의 그 라인이 이거 수능 특강이죠. 참고로 2년 전 수능 특강에도 최척전이 당연히 실렸어요. 그때는 요런 장면이 나왔어. 자, 얘들아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봐.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낯선 장면이야. 그치? 내가 시험 시간인데 처음으로는 지문이 나온 부분이야. 하지만 이게 작품이 최척전인 걸 알고 있어. 첫 번째 부분 봐봐. 몽석은 아버지를 살려준 중국 사람의 은혜에 감격해서 후하게 보답하려고 데려왔었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진희경. 혹시 스토리 때 아까 혹시 신경 써서 이름을 본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라구나라는 느꼈을 거야. 그리고 몽석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아하, 이거 둘 사이에 첫째 아들 얘기로구나. 오케이? 부모님을 잃은 뒤 혼자 커서 아니지 조부모님들의 손에 길러져서 열심히 장성이 됐다가 전쟁 때 끌려와가지고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아버지와 함께 탈출에 성공해서 조선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거라는 거 빨리 머릿속에 팡 그려지잖아.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라고 말했더니, 자, 최척이 듣고 기뻐하죠. 당신 집안에는 부모와 처자가 있습니까? 자, 봐봐. 이름은 최척이지만 아직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요? 야, 이 장면은 몽석이를 최척이 감옥에서 만난 장면이로구나. 바로 캐치하란 말이야. 오케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게 강점이라고. 아, 집안에 아내와 딸만 있는데 몇 개월 안 지났어. 딸의 이름은 무엇이죠? 홍도라고 해요. 최척이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희한하네요. 우리가 중국에 살았을 때 홍도가 바로 우리 며느리가 됐는데 당신이 그의 아들, 뭐 이러면서 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인 거야. 맨날 우연성이지. 그래서 우린 참 기이한 일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순천에 이르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죠. 세 사람이 내려졌고, 그 세 사람은 누구? 감옥에서 만난 최척과 몽석과 최척의 둘째 며느리의 아버지. 그치?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셋이. 그래서 셋이 탈출한 거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잠깐만, 미안해, 이거 잘못 읽었네. 이거는 오경이가 돌아온 장면이었구나. Sorry. 자, 오경이가 돌아온 장면. 그러면 이때 세 명은 이걸 말하는 거네. 오경이와 오경의 아들 몽선, 그리고 몽선의 아내 홍도, 맞지? 이 세 사람이 현재 중국에 있는 최척을 만나러 온 겁니다. 중국이란다. 조선에 있는. 나도 헷갈려. 자,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온 난리종의 집안이 함몰되었을 테지만 어쨌든 옛 쥐터를 찾아가죠. 근데 몽선이를 바라보면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가 옛날 너의 아버지 집, 최척의 집이었어. 지금은 누구 집인지 모르겠네. 일단 저기 가서 하룻밤 한번 묵어볼까 우리? 하면서 가보았더니 최척과 그 아버지가 나무 아래 앉아있네? 여보!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서로 놀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진유경 역시 자기 딸과, 그렇지? 진유경의 딸은 홍도라고 했었어, 아까, 그렇지? 홍도를 만나게 됐고, 심씨는 허둥지둥 날려와서 딸 오경을 부둥켜 안고 기절했고, 모두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고, 사방의 이웃들이 다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서로 축하해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거 결말 바로 근처 장면이로구나 판단됐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뒤쪽에 여러분들 2번 문제나 4번 문제 같은 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방금 봤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바로 문제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끝나고 와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영상은 여기서 끊고